한국적인 소재와 시각을 담아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국내외 호평과 함께 칸 영화제를 휩쓸면서 불교 영화의 대중화, 국제화를 위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탄호당 택성대종사 36주기 추모달의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부처님 제자 나한을 주제로 테마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 중앙박물관이 나한에 관한 대중강좌를 마련해 불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백담사 봉정암 등 우리나라 대표 수행도량 5곳을 순례하는 이른바 수행바람이 정진 연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연수 문화의 시작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인천에서는 불교계 사설박물관인 범패민속문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탁본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의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우리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봉준호 감독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영화 예술이 결합된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꼽히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새 영화 기생충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올라섰고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격상됐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 beaucoup.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에 사는 빈민층 가족과 고급 주택에 사는 부유층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 갈등 문제를 파헤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반지하와 고액과외 등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성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은 한국 영화는 물론 우리 문화 예술 수준을 재평가하는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성장을 보면은 만화종하고 상상력, 환상 그러면서 사회학을 전공했단 말이죠. 인문학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가 정치가 뭔가 홀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좋은 그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적인 소재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봉준호 감독처럼 불교의 가르침과 철학을 담은 영화 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 가능성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불교를 소재로 다룬 한국 영화는 1980년대 초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이후 꾸준히 대중들에게 선보여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불도에 귀의하는 여성의 삶을 그린 1989년작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주연 여배우 강수연에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는 불교적 세계관을 다룬 영화로서 1, 2편을 합쳐 2,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불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구니 영화 감독이자 BBS TV 진행자인 대스님이 연출한 영화 산상수훈은 성경을 소재로 종교의 본질을 파헤치는 작품으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세종 당시 우리말 훈민정음을 창제한 숨은 주역으로 꼽히는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나란말싸미는 부석사와 송광사, 봉정사 등 전국의 사찰을 배경으로 촬영된 작품으로 올여름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영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참된 가치를 알리고 대중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불교 영화가 잇따라 만들어져 불교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월정사 조실과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원장 등을 지낸 탄호당 택성대종사 36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 달해제에는 주지 정념 스님과 탄호 대종사 상좌인 영감사 주지 각수 스님, 손상좌인 원로의원 원행 스님 등 문도 스님 등 4부대종이 참석해 헌화와 헌달을 하며 생전 육성법문을 듣고 대종사를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탄호 대종사는 대강백으로서, 대선사로서, 시대의 선지식으로서, 시대의 사상가로서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의 미래를 밝혔으며 큰 인재들을 양성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원력을 펴신 분이었다고 스님을 기렸습니다. 제1의 수행체로서 또 시대 문명을 선도하고 큰 스님의 그런 해안과 또 사상이 널리 시대의 등불로 드러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호당 택성대종사는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1934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 대종사 문화에서 출가한 후 화엄경과 능엄경 등을 번역하고 제자들을 육성했으며 1983년 월정사 방산굴에서 송납 71세, 법납 49세로 입적했습니다. 부처님 제자 나한을 주제로 테마전시회를 이어가고 있는 불교 중앙박물관이 나한에 관한 대중강좌를 마련해 불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500나한의 각자 존명이 개념화된 건 중국 나한 신앙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올해 개막전으로 지난달부터 이어가고 있는 테마전의 주제는 나한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을 일컫는 나한은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를 깨달아 중생들을 이끄는 존재로 불자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라는 최상의 수행 경지를 이루신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로 아라한과 나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계강의 첫 강사로 나선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은 나한 신앙은 다양한 형태로 한국 불교 안에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로 깨달은 독성에서부터 16나한, 500나한 등 관련 논문을 쓰기 위한 운문사 답사에서 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한 신앙에는 이렇게 다양한 나한 신앙이 있었는가? 16나한, 500나한, 그리고 나반존자, 그리고 독성.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류의 이렇게 나한 신앙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저는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인 스님은 16나한과 500나한의 관련성에 집중했고 중국과 달리 법장의 개념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16나한의 상수인 빈두르존자가 호법의 개념이 있고 영천 거주한 500나한의 상수를 법의 존자, 즉 법의 바다라는 존명으로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500나한이 인도와 중국은 물론 신라의 고승들까지 경전 혹은 실존 인물에 근거하는 것과 비교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500나한이 제1차 결집 때 가섭하고 같이 법장을 결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18나한을 봉안을 하는 데 비해서 한국 나한전에서는 500나한과 16나한을 같이 봉안을 하기 때문에 두 나한의 특징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묶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인 스님은 16나한 빈두르존자에게는 복전의 성격도 있다며 불자들에게 복을 짓고 회향을 통해 공덕을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국 불교에 나타나는 차별화된 나한 신앙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나한을 모신 정각인 나한전이 불법승 3보 중 법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창원 시민 불교 운동 모임이 제가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대덕 스님과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두 번째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법청사에서 열린 법회에는 부산 미룡사 범진 스님이 법사로 나서 대승불교와 유마경 등을 강의하면서 시민 불교운동을 위한 제가자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자는 승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옹호해주고 호위해주는 것에 멈춰가지고는 결코 자정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출가자들이나 제가자들이나 똑같이 수행을 한 군상이었을 때 제가자들이 출가자들을 경책할 수 있는 위치가 생깁니다. 창원 시민 불교운동 모임은 재능 기부와 봉사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서원으로 지난달 창립해 매달 한 차례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행복바람이로 보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도조직 연수문화 개선을 위한 수행바람이 프로그램에 나섰습니다. 백담사 봉정암 등 우리나라 대표 수행도량 5곳을 순례하는 2019 수행바람이 정진 연수가 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신도단체 임원과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연수회 행사의 격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중앙신도회가 중심이 돼 진행될 2019 수행바람이 정진 연수. 그동안 불교 국가를 비롯한 해외에서 가졌던 연수회가 올해 처음으로 백담사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등 국내 5대 기도처에서 펼쳐집니다.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수행과 또 정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변화, 그래야 또 이 변화가 우리 불자들한테 또 퍼져나가게, 확산되게, 그래서 안과 박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레 봉정암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씩 6개월간 진행되는 신도단체 연수는 실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108배와 석가모니불 정근, 참선 등을 집중 수행하게 됩니다. 계율과 간경, 연불, 참선, 보살행 등의 5가지 수행 주제를 정해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포교원과 함께 올해부터는 신도 우선 간부들부터 정진을 하고 또 수행하는 것을 이제 몸소 익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봉정암에 가서 이제 또 기도도 한다든지 또는 남해 보리암, 보문사 이렇게 5개 이제 사찰을 정해서 행사를 주최한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단체 실무자들이 이번 연수에 참가를 계기로 종단의 수행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신행 활동이 일반 신도들의 수행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원들이 이번엔 참여를 하지만 그런 임원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스스로 신행이 체계화된다면 그런 것들이 그 단체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신행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요. 일상 속에서 신행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고 또 확장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번 연수회엔 조계종에 등록된 16개 신도단체와 5개 유관단체에서 20여 명의 임원과 실무자들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수행바람이 정진 연수는 한국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과 연수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신도조직 신행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서울 문수사가 조계종단의 교육불사를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장학금 700만 원, 승가교육 불사기금 200만 원을 각각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유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장은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148만 8,300원을 기탁했습니다. 박유진 회장은 대불련 법우들이 불제자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고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은 불자 대학생들의 소중한 정성을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가 다채로우면서 이색적인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사설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 문양이 담긴 엽서와 우표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안중근 의사 친필 유목 탁본에서는 우국지사의 순결이 느껴집니다. 인천 지역 박물관들의 모임인 인천시 박물관협의회가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인천박물관협의회는 물품 전시, 체험 행사와 함께 태극 문양 디자인 전국 공모전의 장도 펼쳤습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학생과 성인, 외국인 등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박물관협의회가 진행한 인천 지역 3.1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인천 지역 독립운동의 도화선인 황허장터, 옹진군 덕적도의 3.1운동 기념비 등을 둘러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3.1 독립운동 100주년 사업은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사립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이 앞장섰습니다.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이면서 인천시 박물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능화 스님의 원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국가의 상징이 태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초골 스님 같은 경우는 일장기에다가 태극을 그리셨어요. 태극을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뭔가 창조적인 그런 이미지와 또 일반인들한테는 좀 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더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자는. 범패란 사찰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노래한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필요한 뭐랄까요 악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집 전시해가지고 보존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은 단순히 범패를 비롯한 불교 의식과 문화재의 전시에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민화를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토양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인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교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불법을 더욱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공간이자 쉼터인 마하위하라 사원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해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식 사원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경기도 평택의 가건물 도량을 떠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에서 새 도량 이전 개원 법회와 외삭대의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띠 스님은 평택 도량에서 가건물로 사원을 운영해왔지만 이번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도움으로 정식 건물로 된 사원이 개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 이주민들의 신행 활동과 생활 지원을 돕고 있는 마하위하라 사원은 지난 2014년 평택에 건립돼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이전한 아산 도량엔 명상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어린이 실종의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지문 등록과 성장 예측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꾸준한 관심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삶의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꼽는 우리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도 요구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획 리포트 마지막 순서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세계 실종 아동의 날. 사라진 아동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007년부터 우리 정부도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의 발생을 막고 실종 아동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때 달력에 실종아동의 날을 표기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는 사람만 아는 날이 된 지 오래. 가정의 달, 소중한 가족들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달의 끝자락에서 실종아동 가족들의 침잠된 아픔이 터져나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만날 거야. 조만간 만날 거야. 반드시 만날 수 있어. 꼭 그렇게 될 거야. 지문 사전 등록과 AI 기술을 활용한 성장 예측 사진, 실종 시 공간을 폐쇄하고 아이를 찾는 코드 아담 등 많은 실종 예방책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가족을 찾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을 성불할 수 있는 존재로 귀히 여기는 불교는 경전 육방예경에서 아동에 대한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종한 아동이 있다면 어떻게든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끌어줘야 되는 것은 또 기본이고요.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런 어린이들을 우리 마음으로 낳은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불교계에서는 부산 내원정사 등에서 실종아동 찾기를 위한 기금 마련 탁발 행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꾸준히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인생의 8가지 고통 중에서 하나로 꼽고 있는 불교.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나로 말미암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실종아동 가족들을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금강경 수행 독경 모임이자 사회봉사단체인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이 제7회 시무문화상 수상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무당 문화재단은 바른법연구원이 16년간 40만 명에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자 헌신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의 상패와 3천만 원이 수여되는 시상식은 다음 달 5일 오전 서울 망원동 바른법연구원 무료급식소 하심정에서 열립니다. 바른법연구원은 지난 2003년 설립 후 무료급식소 하심정을 통해 16년간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금강경 강의와 금강경 수행 세미나, 무료 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제가불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종단에서 오랜 기간 소임을 보며 펼쳤던 수행과 포교의 단상을 나는 중이 아니야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숲 전문가로 이름난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는 가람의 성쇠와 지속 가능성을 산림자원 측면에서 고찰한 책 송광사 사찰숲을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승가교육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의 책 나는 중이 아니야. 조계종 학인 연불 대회부터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토론 대회, 설법 대회까지 사상 초유의 행사들과 스님들의 해외 순례를 차질 없이 수행한 끝에 얻어진 값진 기록입니다. 올 가을 예정된 교육원장 현흥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역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서 내지 졸업 작품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스님들의 어떤 그 피와 땀과 열정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9년 동안에 이거는 소임의 보고서이자 뭐 일종의 졸업작품 같은 건데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한테 바치는 찬가 내지 송가라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회양한 경험들은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 조계종단과 승가에 대한 깊은 애종심과 신뢰로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원 사업에 동참한 스님들의 열정에서 한국 불교의 가능성과 비전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진리를 구하고 행화로서 실천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길에 그 전법 교화를 할 수 있는 길에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다 같이 나선다면 불교가 이 시대의 어떤 등불과 목탁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여 회의 순례 경험이 새로운 희망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진광 스님은 후배들 또한 순례를 통한 성취를 기원하며 스스로도 올가을 새로운 만행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숲과 나무에 관한 2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숲 전문가로 이름난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펴낸 송광사 사찰숲. 가람의 성쇠와 지속 가능성을 산림 자원의 측면에서 고찰한 이 책은 국내 유일의 사찰 산림 기록인 조계산 송광사고 산림부를 통해서 조선시대 국가지정 산림의 지정, 관리, 운영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년세월 명산 속에 명찰이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힌 저자는 앞으로 천년을 준비할 사찰숲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시대의 선지식 탄허 스님은 생전에 불교 경전은 물론 유교와 도교 등 동양학 전체를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하고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탄허 스님은 반세기 전인 1970년대에 이 같은 예견을 한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준 탄허 스님의 이 같은 사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